코이카멘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송인혁 인사드립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오후 4시 코이카멘 IYS가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코이카멘 IYS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오후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와 세계 전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회에는 첫 번째 나라로 카리브해의 섬나라 하이티로 여러분과 같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라는 공은 지름이 12,740km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이 아니고 동서가, 적도가 남과 북을 잇는 것보다 약 20km 더 넓직합니다. 조금 넓직하죠. 그것은 지구가 동서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 원심력 때문에 동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둘레는 삥 돌아서 둘레는 약 4만 km인데요. 이 적도의 둘레는 남북극의 도로보다 조금 길어서 4만 76km, 4만 km로 기억하면 됩니다. 4만 km면은 여기서 부산까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100번 더 간 거죠. 이 적도의 길이는 4만 76km이고 남극과 북극의 길이는 4만 9km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구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이 열심히 쟀는데 5억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5억 평방 킬로미터인데 이 중에 30%는 육지고 70%는 바다입니다. 가장 높은 육지, 우리가 잘 아는 8,848m이죠.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태평양 감동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인데요. 약 11km, 정확히는 11,033m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30km 더 깊지요. 여러분들, 이 지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겠습니까? 물론 상당히 먼데요. 과학자들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말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면은 가장 빠른 것이 빛의 속도인데요. 초속 30만 킬로이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면은 500초 걸립니다. 8분 20초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햇빛이 빛에서 오는 것은 500초 후에 이 지구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38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면 1.2초 걸립니다. 태양보다 달보다 지구가 약 400배 더 멉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약 60조 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감이 안 잡히죠? 우리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유조선이 약 30만 톤이라고 하니까 30만 톤. 그러한 대형 유조선이 2억 개가 드는 셈입니다. 조금 알 것 같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신체 상황입니다. 그럼 이 넓은 5억 평방 킬로미터 되는 이 지구에 몇 나라가 있을까요? 나라 개념은 나라 개념이나 정의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라의 숫자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홍콩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나라로 인정하고 출전합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의의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지구촌안에 약 2, 3호 235개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유엔에 참가하는 나라는 195개국입니다. 이 중에 193개국은 정식 회원국이고 나머지 두 나라는 정치상의 이유로 참관국, 영어는 옵저버죠. 옵저버입니다. 그 두 나라가 바로 팔레스타인과 바티칸 시국인데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가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회원국이 되지 못하고 바티칸식은 자체 판단으로 정식 회원국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티칸식은 어느 나라 편이나 반대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이지요. 우리나라는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은 했지만은 남북 분단 상황 때문에 회원국이 되지 못하다가 아시다시피 냉전 체제가 붕괴된 1991년 9월에야 남과 북이 동시에 160번째로 유엔 회원국이 되었죠. 여러분들 이태석 신부 기억나시죠? 울지마 톤주, 사랑의 톤주,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이태석 신부가 활동했던 남수단이 결국은 수단으로부터 2011년에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마지막 193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죠. 저는 코이카 해외사무소장으로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는 8개국에 근무했고 출장 지역 또 여행 지역을 포함하면 100개 넘게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협력단을 퇴직하는 기념으로 2013년도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가, 창립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한국의 자본으로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개도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 활동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우리의 일터는 5대양 6대주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본 사람들이 김대중 선생님의 김대중 선생님 아니죠. 배우 김우주 감독님 누구죠? 배우 창조주가 김우중. 예, 김우중. 김우중 선생의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다 하고 연상된다 그러는데요. 아무튼 제가 코이카에서 한국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5대양 6대주에서 코이카가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하였으며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일까 하는 저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또한 제가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과 맞닿고 어떠한 역사와 문화를 만났는가, 그런 것도 담았습니다. 이 책이 10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ITS부터 시작해서 필리핀까지, 다시 말해서 대지진으로 2010년도에 32초 만에 단 32초 만에 32만 명이 사망한 카리비해의 IT 이야기, 또 6.25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를 도왔으나, 대한민국을 도왔으나 요즘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이야기, 전쟁으로 앓고 있고 폭탄이 터지는 중동의 이라크의 경우, 또 공산체제에서 자본체제로 전환통을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고래인 땅 우즈베키스탄 이야기, 민족관의 내분으로 홍역 중인 인도양의 스리랑카, 또 본토인과 인도 이주민이 대립하고 있는 남태평양의 피지, 북미의 캐나다, 유럽의 이탈리아, 남미의 인도 나라 에콰도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필리핀까지 제가 주재했던 10개국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터는 5대양 6대주다. 책명 그대로 5대양 6대주에서의 한국의 원조 활동을 일설에서 수행하면서 겪은 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수영 소설가는 그곳이 내려오는 땅이든 지지는 땅이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열사의 땅이든 망망 대섬이든 한국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나 그는 그곳에 갔다. 오염으로 죽어가는 알 아래, 식수 없는 에티오피아의 산골, 폭탄이 터지는 이라크, 지진과 콜레라가 창궐한 하이티의 난민 수용소까지 그는 인생의 절반을 그곳에서 바쳤다. 5대양 6대주가 그의 일터이고 이미 그의 집이다. 그 길에서 만난 지구촌 사람들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가족이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 주셨고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구촌 시대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사랑과 우정을 전파하고 몸과 마음으로 실천한 그는 진정한 한국인이요 한국 정신의 전도사이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고 무엇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그 나라 실정에 맞게 깨뜨리는 해안까지 그는 갖추고 있다 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당시 유종화 외무장관은 5대 6대주를 무대로 한국의 개발 경험의 전도사로 활동한 송인엽 코이카 소장의 이 책을 지구촌 친구들과 손잡고 꿈을 함께 펼쳐나갈 이 땅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책은 30여 년 동안 지구촌의 국제협력 현장에서 활동했던 송인엽 박사의 체험담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가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는 국가 비전서로도 손색이 없다 라고 극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한 정년 퇴직하는 날에 또 하나의 책을 동시에 출간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시로 노래하는 세계여행. 시로 노래하는 세계여행. 제가 그때까지 여행했던 80여 개국에 관한 풍광과 역사, 문화와 사랑을 시로 노래한 책이죠. 사실 정년퇴직은 입사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입사하기 한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제가 한 일을 밤을 새워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입사하는 날, 정년퇴직하는 날 출판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일터는 5대양 6대주다. 시도내라는 세계여행. 그래서 이 책을 저희 코이카 후배들한테 한 권씩 선물을 했고요. 저 퇴직기념으로. 그 다음에 저희 모교 전주고등학교에 1, 2, 3학년 학생들한테 한 권씩 선물을 했습니다. 이 책은 각국의 풍광을 노래했다고 했는데요. 특히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대한 정책적인 조언까지도 담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 중국은 이 세 나라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는데 그들과 협조가 있으면 비교적 수월하고 빨리 통일을 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네들의 협조가 없다 해도 우리는 조국 통일을 평화롭게 조속히 이루어야 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우족이라면, 통일의 우족이라면 우리가 통일을 덜 어렵고 더 늦지 않은 장래에 평화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량은 우리 국민의 몫이고 우리 외교부의 능력이겠죠.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그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독일 통일을 원하지 않고 반대한 것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보다 몇 번이나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독일을 무서워했습니다. 3차 전쟁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아울러서 독일은 통일을 벌써 20년 전에 이룩하고 그 통일 후유증도 거의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독일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환경 탓이나 이웃나라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역사를 둘러보면서 우리 통일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그러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백의국에서 일하고 여행하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한 것이 우리 사는 이 지구촌은 정말 아름답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여러 대학 특강이나 일반인 대상 강의를 할 때 저희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저에게 어느 나라가 가장 아름다워요? 어느 나라에부터 먼저 가야 좋을까요? 그렇게 추천해달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저마다 다르고 특이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취향에 따라 우리가 배우자를 자기 취향에 따라 고르듯이 자기 형편에 맞는 나라를 찾아서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아름답다고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 책 시로 노래하는 세계여행 맨 앞에 서시로 실었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제가 태양이 되어 또 샛별이 되어 달이 되어 하루 24시간 만에 세계를 일주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루 만에 일주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쓴 제 졸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나라는 지상의 마지막 낙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남태평양의 피지는 날짜 변경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에 가면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왼발은 1월 3일이면 오른발은 1월 4일이 되는 날짜가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그래서 피지 동쪽에 떠오르는 그날의 첫 햇살이 이 지구촌의 첫 햇살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키스탄 처녀 지금 현재 22세가 만 22세가 됐는데요. 말라라 유사이자프 들어봤나요? 2014년도에 만 16세가 되던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연소지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아마 80 가까이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16세밖에 안 된 소녀가 어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 두 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말랄라 유사이자프는 9살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두 마디. 나도 배우고 싶어요. 남자 애들처럼. 나도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남자 애들처럼. 그런데 이 말은 원리주의자 탈레반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자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탈레반이 몇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이 소녀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탈레반들이
4명이 와가지고 총격을 15발을 가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갔는데 구사일성으로 영국의 도움으로 살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영국에서 2013년부터 학교를 다녔습니다. 노르웨이의 할리무는 이 말라라 유사이자프를 아동 여성의 교육권을 주창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을 2014년에 했고, 2014년 이후에 말라라 유사이자프는 노벨상 평화상을 받은 그대로 평화활동, 그 중에서도 아동들의 교육권리, 남녀평등의 권리 주장을 해서 남녀평등의 또 아동교육권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잘 아시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하죠. 아프로디테가 놀던 올림푸스 산에서 모든 남자 신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죠. 미의 여신이니까. 근데 그녀 남편은 놀랍게도 신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아마 저보다도 못생긴 것 같아요. 절름발이 헤파이토스였습니다. 헤파이토스. 헤파이토스는 못생겼지만 기술이 좋아가지고 큐피드에게 사랑화를 만들어주고, 아킬레스에게 갑옷을 만들어서 아킬레스가 천하무적이 된 그런 대장장인 신이었지요. 그 신들의 산인 올림푸스 산이 그리스에 시존하는 산인데, 그리스에 가시면은 한번 꼭 오르세요. 2919m로 백두산보다 조금 높고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산이지만은 루트가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꼭 추천하고 싶은 산입니다. 하여튼 말랄라 유사이자프, 아프로디테, 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의 두 팔 벌린 구세주, 또 호주의 배꼽, 큰 하나 바위는 산이죠. 남산보다 더 큰 하나로는 바위가 에어질락, 원주물이라는 울룰루라고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도라는 세계 여행의 서시, 아름다운 세계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세계여, 피지 앞바다에 찬란한 해 떠오른다. 지구촌 오늘의 첫 햇살이다. 눈이 부시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 고루빛을 비치다. 에베레스트의 높은 연봉, 파키스탄에 공부하고픈 소녀 말랄라 유사이자프, 내전에 시달리는 시리아의 아픈 사람들, 피라미드 지키는 스핑크스, 올림피스 산 산보하는 아프로디테, 모두 비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빛이다. 런던 그리니치에 샛별이 영롱하구나. 달도 떴구나. 그랜드 캐년, 콜로라도강, 우르밤바, 마추픽추, 청년봉, 리오의 구세주 그리스도, 호주 에어즐락 울룰루, 고루 비치고 온 누리 모든 일에 끄물지는 빛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의 손을 뻗자. 아픔을 갖지 하자 기쁨도 함께. 붉은 피 높은 이상 다 같지 아니한가. 우리는 친구다. 지구촌 형제다. 낮이면 저 태양, 밤이면 저 샛별, 그리고 달 항상 머리 위에 있구나. 우리 한번 모이자. 다 한자리에 벌려보자. 춤 한 번 신명나도록. 노래도 같이. 아,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대양 육대주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계, 푸른 별, 우리 지구가 눈에 보이시는지요? 언제 시간이 들 때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